너무 한쪽에만 쏠린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정서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를 해서 주제를 치유와 성장과 회복. 치유는 우리 안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감정적 치유고 성장은 우리 마음이 충분히 감내할 만큼의 마음이 이제 커진다는 거예요.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적 능력적 회복으로 가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라는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격을 자기라고 동일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성격입니까? 이용원 지사님? 이용원 지사는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예, 책임감 강하고 맡겨준 일은 끝까지 다 해내고 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안 그런 것도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성격이다. 예, 이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으로 표출되는 하나의 색깔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어떤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의 성격은 참 온화하다. 뭘 보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의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보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곧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순희 지사님의 성격은 어떨까요? 이렇게 양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어떨 때 소심할까요? 생소한 걸, 익숙하지 않은 거에는. 근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회피도 하고, 그 대범할 때는, 그러니까 이손희 집사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소심해지기도 하고, 대범해지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 이 성격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는 어떤 표현력적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성격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다 같이 성격이나 시작. 이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게 바깥으로 표출돼 나오는 게 뭐다?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나쁘다, 좋다라고 기준치를 두잖아요. 근데 성격이 좋은 거는 자기에게 어떤 이익적 관점을 주니까 편안함을 주고 좋은 생각을 주고 좋은 느낌을 주고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근데 정작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우리 이영화 지사님 회사 생활을 해봤을 때 참 좋은 부장님, 정말 열심히 부장님, 열심히 사장님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거 해내려면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다른 사람들 앞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가 나가 죽는 줄도 모른다는데 이게 뭐냐? 바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다. 친구들이 수아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요? 아? 굉장히 조용하고 따뜻하고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렇다면 박지사님은 군대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안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안 좋다고 얘기해서 그럽니까? 내가 안 좋다고 스스로 평가해서 그럽니까? 근데 이거는 올바른 평가일까요? 틀린 평가일까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바로 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의 왜곡되어 있는 사고에 의해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이게 결국에 나가 아닌다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그 생각으로 몰입이 들고 자꾸만 생각을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결론이 나면 그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방어적인 태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왜곡이 되면 나오는 결과물의 감정은 뭘까요? 해피 또 무시 또 이게 뭐냐면 이 사고가 왜곡되어서 받아들여 나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의 관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분노예요. 이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생각이 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화딱지가 나올까요? 바로 이런 왜곡된 사고에 의해서 결국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는 결국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를 결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왜곡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누가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했다고? 화가 났다고. 이게 바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성격이라 시작. 그러면 성격이 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나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안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오승순 고사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난 참 아름다운 자구나라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누구에게도 투영이 되냐면 하나님에게도 투영이 되지만 이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내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들 속에서도 투영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어떤 생각으로 흘러갈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할까요? 안 좋은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박 집사님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상대도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죠?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나면 나중에 뭐가 생기죠? 뭐 칼부림까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왜곡되어 있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 의식 때문에 그런다는. 또 넘겨주세요. 자, 성격 형성은 어떻게 생기기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의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시절에 이게 이제 8개월까지 0세부터 8개월 될 때까지 충분히 정서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적 형성에서 이게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쭉 6세, 5세 쭉 넘어가면서 이런 가운데서 충분히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충족되지 못한 그 부분에서 이 공백을 메꾸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부모와 환경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요소에 충족되지 못한 그 공백을 메꾸려고 나타나는 게 뭐다? 바로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나와의 관계가 친밀성이 너무 좋아. 동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현아, 너는 최고야. 이런 말을 많이 들은 동현이는 어떨까요? 자존감이 뽕뽕할까요? 자존감이 안 뽕뽕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가 잘못하면 삼촌들이 너를 혼내줄 거야. 이게 우리 어머니의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에 나와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나보다 이렇게 레벨이 높고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시작점이 뭐냐 한 템포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충분히 이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났냐? 바로 성격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도 약간의 도움은 돼요. 그런데 이게 잘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죽고 살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게 되죠. 그래서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큰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간 것 같아. 김순덕 권사님은 충분히 사랑받고 사셨습니까? 어, 어, 그 본인이 기억할 수 없는 아버지의 어떤 너 요거밖에 못하냐 이런 용어적 그런 것들은 없었을까? 어, 어, 음, 어. 그러니까 그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자랐다. 나는 좀 무시당하고 자랐다. 나는 강력히 지지를 받고 자란 난 어린 시절이다. 나는 강력히 지지를 못 받은 것 같다. 박 지사님은 어떠해요? 지지를 받고 성장하셨습니까? 안 됐죠. 이용만 지사는 어떠셨습니까? 강력히 지지를 받으셨습니까? 엄한 아버지가 안 될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셨습니까? 아, 그렇죠. 어차피 이제 커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좋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지만 이게 바로 가장 우리의 성격 형성이 되는 그 0세부터 시작해서 4세, 5세, 6세에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불안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울이 나오고 세 번째는 히스테리가 나온대요. 이게 정신적 병리 현상이. 이게 그래서 이걸 누가 통제하냐면 이 잘하는 이성이 통제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지면 이게 폭발해서 나와버린대요. 막 우울도 나오고 막 불안도 나오고 히스테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강박도 나오고 이런 특징적 요소가 나오는 게 바로 충족되지 못한 결과물로 나오는 게 정신병리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형태가 우리의 성격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계속 눌러주세요. 자, 예, 이게 바로 뭐냐?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너와의 나의 관계에서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패턴으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건데 이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 각 사람이 성격으로 나오는 어떤 잃어버린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성격 형성에 밑바탕이 됐다라는. 제가 이거를 쭉 읽고 정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우지 못했구나. 나도 여유가 없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충분히 받아줄 만한 여유가 없고 젊은 시절에 그냥 막 목회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여유가 없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성숙되고 건강해졌으면 우리 아이나 딸한테도 괜찮아. 너는 좋은 애야. 너는 참 아름답고 복된 애야. 이러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후회되게 어제는 우리 아들을 아프다고 이렇게 볼 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넘겨주세요. 자, 1번 유형은 이게 잃어버린 언어래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예, 이게 1번 유형은 잃어버린 언어래요. 왜냐하면 맨날 이게 뭔가 지적질 당하고 뭔가 이러면 안 되고 넌 바른 사람 돼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는 이런 어떤 특징적 언어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들에게서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언어가 무엇으로 발달됐냐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발달된 거예요. 완벽주의로. 자, 2번 유형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2번 유형은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이게 우리 윤희가 어디 갔는데 우리 순희 집사님은 윤희를 키울 때 너는 필요한 사람이고 너는 복된 아이고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라는 언어로 했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개무시하시도록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사랑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하고 볼 때는 이게 바로 뭐냐면 2번 유형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다가가는 사람 됐고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거꾸로 우리 윤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상실해 버렸구나. 너는 너의 있는 그대로 너는 존귀하고 참 사랑스럽고 어여쁜 자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3번 유형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4번 유형. 자, 시작. 예,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는다. 너는 너의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오성순 고사님, 엄마 아버지가 너는 참 예쁘다. 너는 그 모습 자체가 참 귀하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문제아이적 어떤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그런 관점의 언어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떠면 오성순 고사님이 잘못된 아이라는 언어적인 용어를 상당히 많이 듣게 됐을 거예요. 우리 1번 유형 김순덕 고사님 4번 유형의 딸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좀 더라는 단어를 많이 주셨습니까? 너는 참 사랑스럽고 어여쁜 자야 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내면에 상실된 언어가 뭐냐면 자신이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자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더 특별해야지만이 뭔가 더 이렇게 대단해야지만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 우리 사모님은 우리 찬영이한테나 저한테는 이런 용어를 좀 써보셨습니까? 찬영이한테 써보셨어요? 우리 찬영이가 지금 6세 미만이라 생각하고 지금 연습이 중요하니까 오늘부터 한번 옆에서 빨리 해보세요. 이 거꾸로 내야 상대가 들었죠. 부정적으로 안 근데 이게 부모와 정서적인 교감이 안 생기면 인식이 이게 충분하지 않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뭔가 문제 있다라는 생각적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희 집사님은 엄마한테 저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더 했죠. 그러게. 오곤사님하고 이용만 집사님은 동현이한테 이런 용어를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잘 못하셨죠? 이게 특히 충청도 분들이 표현력이 없어서. 우리 동현이가 지금 4세 미만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두 분. 연습이 중요하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해야 돼. 동현이도 아빠를 바라보고 엄마를 바라보세요. 빨리 시작! 돈도 안 들어가는 말인데 왜 이게 안 나올까요? 이걸 많이 해주면 내가 괜찮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의식이 들 텐데 이게
박 지사님은 이런 용어 좀 들어보고 크셨습니까? 못 들어봤지? 뭐 생각도 안 날 수도 있겠죠. 맨날 흠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약간 통제하려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의식을 많이 심어주기. 자, 이제 넘겨주세요. 자, 6번. 중요한 거 우리 이제 6번. 자, 6번. 너는 뭐 하다? 이게 뭐야? 이게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언어적으로 불안이 상당히 많이 심겨지는 언어를 듣고 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6번들의 언어가 약간의 이렇게 경고성적 언어잖아요. 너 그러다 뭐 한다고? 큰일 난다. 이게 경고성의 언어. 이게 이런 용어적인 걸 부모와 환경에 의해서 많이 듣다 보면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하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가 가죠? 이런 기본적인 이 언어가 상실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성격으로 발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내 자식이 4번 유형이고 2번 유형이고 6번 유형이면 이제 뭘 하면 돼요? 괜찮다. 괜찮아. 그대로도 괜찮아. 네가 실패해도 괜찮아. 네가 못해도 괜찮아. 너는 그냥 가장 좋아. 이런 하면 돈 들어가지도 않는데 우리 김순덕 권사님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차피 이 내질러 보고 하는 거야. 상대가 기분 나쁘든 상관없어. 일단 해보. 자, 우리 순희 집사님은 남편분한테 엄마라고 생각하시고 윤철이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너무 그렇게 길게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괜찮아. 너의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다워. 이런 말들이 상대를 이렇게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바탕적 언어가 상실된 게 이들의 두려움을 메꾸려고 하는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보면 이것도 넘어가면 됩니다. 계속 넘어가고. 자, 자라는 말의 의미가 나와요. 자, 이제 성격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나라는 나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자라는 말인 거예요. 나의 나임에 대한 문제. 자, 이 말의 의미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어떤 실체나 사실이기보다는 뭐다고요? 하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의미는 사실적인 의미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의미적 패턴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은 사물이나 사탱을 받는 어떤 의식이 아니고 자라는 말은 나의 고유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을 표현하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정적 표현을 말하는 하나의 특징적인 나의 어떤 모습적, 나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요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동물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없대요. 이제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나는 시작.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돼? 성격에, 내 안에서 나오는 성격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특징들은 진짜 나가 쫄면 안 되는 거구나. 속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해가 가.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는 어차피 내가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해가 가죠? 나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헤매는 거예요. 어차피 나라는 의식일 뿐이지 또 실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넘겨주세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왜 그러냐면 동물들에게는 뭐가 없죠? 말이 없어요. 말.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관계로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 그럴 때 나라는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이게 형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원초적인 이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자, 이제 성경적 방향성이 뭐냐? 나라는 의식 속에서 말하는 이 가반점. 자, 이제 계속 다 띄워주세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나라는 존재는 시작.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영의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듯이 바로 우리의 영이 없는 인간의 영이 죽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냥 하나의 동물적 그 특징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좀 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없습니다. 요만큼만 하면 그렇게 부담은 안 가죠. 오늘을 기억하는 게, 성격은 나가 아닌데 이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이런 언어를 듣지 못한 이 부분을 메꾸려고 하기 위해서 성격이 형성되었거나,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마음에 들어 해야 돼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져와야 돼? 실체가 아니고 본질인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는 자리로 가져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아는 수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에? 그러면 수아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마음에 안 들고 주눅 들고 이렇게 움츠리고 이랬지만 예수님이 나라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라 이겁니다. 이해가 가죠? 이영만 집사님은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 분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분입니까? 스스로가 안 들죠?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나라는 존재를 어차피 마음에 안 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구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신은 사랑받고 참으로 존귀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존귀하고 참 고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그래서 이걸 놓치면 인간적 사랑으로만이 하려고 하지만 회복이 안 된다. 인간은 어차피 나라는 존재를 충족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좋아지면 괜찮아지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했죠. 근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 자신을 계속 괜찮은 사람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자꾸 수도를 하는 거예요. 뭐를 주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도 들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이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피조물로 받아들일 때 나라는 존재가 진짜로 회복이 되고 진짜로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옆에 짝꿍이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자녀들에게도
이영만 집사님은 제가 숙대를 내드릴게요. 동현이하고 태연이에게 다가가는 아빠가 되십시오. 사랑한다 아들, 힘내라 아들. 이런 언어를 일주일에 몇 번만 해야 될까요? 매일. 근데 닭살 솟는 집사님이 할 수 있을까? 어렵지만은 이것이 우리 아들이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기꺼이 내가 뭐 막말로 뭐 간이 망가진 자녀들이 있으면 간도 막 띄주고 또 못 띄주고 콩팥도 하나 막 띄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돈도 안 들어가는 이 말을 내가 내 아들을 위한 거라면 못할 것도 없지. 그래서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영화 집사님이 동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니 원래 한 번이 두 번이 할 수 있지 한 번을 못하면 두 번을 못하는 거. 그냥 허공이 얼굴 보고 하면 닭살 쏟으니까 이제 허공이다 대고. 이게 상당히 어려워. 저 집사님이면 완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만한 무게감일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을 위해서 사랑한다. 아들 힘들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괜찮다. 위로해주고 이러면 동현이가 얼마나 편안함을 얻을까. 우리 사모님도 우리 아들한테 하루에 꼭 사랑의 고백을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동현이 아들한테만 하지도 말고 나한테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순희 집사님 남편분한테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오늘부터 연습이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해요? 철 들었으니까 하지. 그래요? 빨리 얼굴 보고 연습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박 집사님도 해야죠. 이게 저들의 정서를 저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언어일 수도 있고 저들의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도 있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어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김수덕 권사님도 유에나 또 누구죠? 민지한테도 사랑의 고백을 밥 먹듯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격은 무엇이고 나가 아님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격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메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감사합니다.